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오늘 홍범도 장군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자유시 참변의 진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기타 의혹들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제가 반증을 해 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는 어째서 본 게시탐정이 자유시 참변과 관련하여 소련과 일본이 맺은 밀약에 대해서는 1도 언급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거 꽤 유명한 얘기거든요. 보세요. 자유시 참변의 배경에는 한국 독립군 해체를 요구하는 일본군과 러시아 간의 협상의 결과도 있었다. 캄차카 반도 어업권에 대한 교섭, 러시아 영토 안에서 일본에 방해되는 한국인 무장단체의 해산을 요구했다. 자, 흔히 상식처럼 알려진 게 일본이 소련에게 캄차카 반도 어업권을 넘기는 대신 독립군을 해산시킬 것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소련군이 독립군을 기습하여 강제로 무장 해제한 것이 자유시 참변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자료를 보세요.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항 철군 당시 일본군과 적군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교환 조약이 있었다. 일본군이 백군을 원조하지 않은과 동시에 적군을 로령 내 산재하여 준동하는 독립군을 해산시킨다. 적군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일반 한인 사이에는 사실로 전해지고 있다. 적군이 로국인 빨치산대의 해산을 구실로, 그러니까 러시아인 빨치산의 해산을 구실로 한인대를 해산시키고, 한인 독립군에 대하여는 조선 독립군의 목적과 주의는 적군에 내포되기 때문에 공산당에 입당하여 적군의 정규군에 편입하라고 말하여 그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본의 아니게 해산령을 받고 무장을 해제하였다. 이런 내용. 연해주에서 일본군이 철수하는 대가로 독립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밀약을 맺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주장은 그 당대에 어느 정도 사실인 듯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진동 장군이 소련군을 이탈해서 만주로 돌아오는 배경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본 게시탐정이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자유시 참변은 일본이 소련과 밀약을 맺고 캄차카 반도 어업권 양도 및 연해주에서의 일본군 철수를 조건으로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요청하여 일어난 사건인가? 이 질문에 대해 본 게시탐정은 노라고 확답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알려지기도 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캄차카 반도 어업권과 관련된 그 무슨 밀약은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심지어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소비에트 정부는 1920년 2월 24일 일본의 국교 회복을 제안하였으며 북경에 카라한을 보내 중국 주재 일본 고사 요시사와와 캄차카 반도 부근의 해상 어업권을 담판하였다.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일본에 방해되는 조선인의 무장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양국 간의 친선에 지장이 된다. 연해주와 아무르주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독립군 부대의 해산을 강조하였다. 회담이 진행 중일 때 일본은 연해주 일본 간섭군에게 전면 공세를 준비시키고 한인 독립운동가 제거도 함께 지시했다. 조선에서 3.1운 독립만세운동이 한창일 때 블라블라. 이 조약이 맺어진 때가 1920년 2월 24일 일본이 캄차카 반도의 어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해산시켜달라고 한 독립군 부대는 소련 영내에서 편성되고 활동하던 독립군입니다. 만주 간도의 독립군은 대상 제외였어요. 왜? 거기가 소련 땅이 아니니까. 적백 내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연해주와 시베리아에 출병하여 반혁명 백군을 지원했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개념으로 연해주 동포들은 독립군을 편성해 소련군을 도와서 백군 및 일본군과 싸우며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일본이 캄차카 반도의 어업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해산을 요구한 독립군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 연표 한번 보세요. 1917년 10월 25일 적백 내전 발발, 1918년 1월 12일 일본군 시베리아 출병, 1920년 1월 14일 백군 콜차크 정부 붕괴, 1920년 2월 24일 소련과 일본의 베이징 조약, 1920년 6월 4일 봉오동 전투, 10월 21일 청설리 전투, 21년 1월 독립군 소련령 이동, 21년 6월 28일 자유시 사변, 22년 10월 25일 일본군 연해주 철수, 1922년 12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건국. 보시면 해당 조약은 무려 봉오동 전투가 있기에 4개월 전이었습니다. 만주 간도 독립군이 소련 땅으로 들어갈 걸 미리 알고 협정을 맺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하나의 협정인 연해주 철수 교섭 또한 자유시 참변이 끝나고 1년 후인 1922년 8월에서 10월 어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유시 참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시기가 안 맞으니까. 시간대가. 자, 다음.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을 청소해준 공으로 레닌에게 포상으로 군복과 100루블 금화와 권총을 하사받은 것인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보세요. 소련 공산당 최고 지도자에게 치하받을 정도로 큰 공을 세웠으면 겨우 그거 받고 끝이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은 1922년 2월 당시 최진동 장군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 약소민족대회에 한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과 한인 동포사회에서 쌓은 명성을 인정받아 레닌에게 금일본과 기념품을 수여받은 것 뿐이에요. 뭐 혁명정부에 뭐 협조해줘서 보면 이건 그냥 아이고 덕분에 신세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냥 덕담이야. 만약에 정말 무슨 공을 세워 받은 포상이면 공산당이나 소련군에 요직이 주어지거나 진급을 하거나 했어야지. 아니면 공문서에 무슨 상훈 내용이 기록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서 1도 없습니다. 전혀. 그 상금으로 받은 100루블도 1923년 8월에 독립군 전우들 및 동포들과 함께 노급조합을 만드는데 기부했습니다. 3번.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과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습격한 두 청년을 레닌에게 받은 권총으로 쏴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진에서 차고 있는 권총은 레닌이 준 것. 나중에 사할린파 독립군 출신 두 사람에 의해 공산당과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자 레닌이 준 총으로 두 명을 모두 살해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인데 공산당과 싸우지 않았다고 홍 장군을 폭행했다는 것부터가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 사할린파 사특 의용군이 바로 고려 공산당 상하이파의 무장병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홍범도는 그놈들의 행동을 그저 불량배들의 행실로 인정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불량자들이 아니라 자유시 사변 때 도망친 소위 사특 의용군 일부 지도자들, 그들 추종자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언제든지 한번 보복해 홍범도가 자기들 편에 서서 고려 혁명군과 싸우지 않았다고 비난까지 했다. 참고로 홍범도 장군을 습격한 두 사람은 자유시 사변 때 도망쳤던 사특 의용군 병사인지 간부인지 모르겠는데 김오남, 김창수라는 자입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레닌이 준 총이든 나발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맞아 죽지 않으려면 꺼내서 쏴야 했지. 왜? 요 두 놈은 홍 장군을 때려 죽이려고 왔으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자유시 사변 자체가 사특 의용군의 과실이 컸음에도 홍범도 장군이 자기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홍 장군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사변 이전에도 사특 의용군은 홍 장군을 죽이려 했고 감금하기도 했고 사변 이후에는 홍 장군이 자신들을 팔아먹고 레닌에게 상금과 권총을 받았다며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던 차에 홍범도가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접견하고 그에게 금판에 그의 이름을 새겨붙인 보통 금단포라고 부르는 권총을 표창받아 가지고 왔다는 소문은 그들의 격분을 자아내기까지 했다. 그들은 마치 자유시 사변 때 홍범도가 깔란다라 스윌리와 한편을 하여 사특 의용군 군인들을 죽인 값으로 레닌에게서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허무한 말까지 날조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홍범도를 해치려고 얼마든지 서둘 수 있는 것이다. 김세일 역사기록 소설 홍범도. 이게 말이 역사기록 소설이죠. 러시아 출신 한인 2세 김세일 작가가 1959년에서 65년까지 집필해서 연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사람이 1929년에 직접 홍범도 장군의 강연을 듣기도 했어요. 다방면의 자료 수집과 증언을 채록해서 집필한 거의 그냥 실록입니다. 실록, 이 책이.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학살한 공으로 레닌에게 포상을 받았다느니 하는 소리는 이미 그 당대부터 자유시 참변의 주역인 사특 의용군 잔당들이 퍼뜨리고 댕겼던 소리예요. 응? 4번.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에 가담한 빨갱이 공산주의자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은 자유시 사변이 일어나고도 6년이 지난 1927년입니다. 당연히 자유시 참변과 전혀 무관하고 이 당시에 홍 장군은 군복을 벗고 이제 동포들과 집단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장군님의 입당은
소련 치하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지극히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홍범도는 1927년 10월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 공산주의의 동조해서라기보다 일제와 싸웠던 나이든 빨치산 동지들을 이끌고 집단 농장을 유지하려면 당원 자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 이때 일단은 홍 장군이고 독립군 동지들이 나이가 다 몇 살들입니까 진짜. 그냥 군대였어도 진짜 예편하고 남았을 나이인데. 이때 받은 당정번호는 578492번. 1923년에 군복을 벗은 홍범도 장군은 옛 독립군 동지들과 한인 동포들을 보살피기 위해 집단 농장을 건설했고 현실적으로 소련 정부나 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입당이 불가피했습니다. 공산주의자 빨갱이라 칭하려면요, 공산국가가 아닌 곳에서 공산당이 돼가지고 테러를 하거나 공작을 했다면 모를까. 공산국가에 몸붙여 살면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입당한 걸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인다면요, 일제 치하에서 창씨 개명했다고 그 사람들 모조리 친일 반민족 매국노로 몰아도 된다 그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창씨 개명한 사람들 없습니까? 뒤져보면 한 명씩 있을걸? 어?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입당 이래 서거하기까지 그 무슨 당간부 당서기도 아니었어요. 평당원이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무슨 활동에 앞장서 나선 것도 없어요. 동포들 보살피고 구심점이 되는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군인으로 농사꾼으로 살면서 정치가도 사상가도 아닌 공산주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렇게 정보화된 시대에도 공산주의가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일단 최초의 공산국가인 소련 자체가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22년에 건국돼가지고 생겨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 곳인지 뭐 어떻게 알고 판단합니까? 지금이야 다 알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당장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생긴 지 10년 차도 안 되던 상황인데 공산주의가 좋은지 나쁜지 뭐 어떻게 아냐고 그 당시 상황에서. 자, 다음. 홍범도 장군이 독소전쟁 때 소련군 지원을 권유했다는데, 자 봅시다. 홍범도 장군은요, 평생 일관된 항일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자체가 일단은 일본의 반대편에 서서 싸우는 존재들이잖아. 과거 적백 내전 때는 일본군이 백군을 지원하자 독립군이 소련군을 도와 싸운 겁니다. 독소전쟁도 그 나치 독일이 일본의 동맹국입니다. 홍 장군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에 대항해 소련군에 지원할 걸 권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몸붙여 살고 있는 나라에 쳐들어온 침략군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건 이념이고 사상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탈린에게 숙청을 당해가지고 고려인들이 다 중앙아시아로 쫓겨온 마당에 거기서까지 소련 당국의 눈밖에 나면은 고려인 동포들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살아야지. 에휴, 자, 6번. 소련이 끝내 한인 독립군을 해체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자유시 참변하고는 좀 더 무관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의 얘기. 일본이 1920년 10월에 연해주에서 철수하기 전에 이제 소련과 맺은 협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련이 한인 독립군을 최종적으로 해체시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뭐 겉보기로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복잡한 내막이 있습니다. 보세요. 소비에트는 1920년에 극동 지역에 극동 시베리아 공화국을 건립하여 일본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한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은 극동 지역에서 군대의 처소 조건으로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볼셰비키 선전을 하지 말 것과 극동의 한인이 한반도에 동요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걸 요구했다. 일단 협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극동, 즉 뭐 연해주 뭐 이런 데 거주하는 한인이 한반도에 동요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 좀 두리뭉실한 내용인데, 쉽게 말해 소련 영내의 독립군이 한반도로 진공작전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이자 잘 알려진 이유는 소련이 백군과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 독립군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백군이 진압되고 일본군이 철수하니까 더 이상 독립군의 이용 가치가 떨어져서 해산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독립군이 필요하고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면
그 2년 전인 1920년 2월에 똑같은 내용의 협정을 맺고도 독립군을 해산하지 않았던 것처럼 배째라고 내밀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굳이 소련 측에서 독립군을 해산시켜 아예 소련군의 일부로 흡수해버린 이유는 바로 자유시 사변 때문입니다. 한인 무장부대를 그들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활동하는 게 뒀더니만 계파 다툼에 지휘권 다툼이나 하면서 서로 총질이나 하다고, 그런 와중에 주민들한테 폐도 끼치고 약탈도 하고 폐악질도 부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위협이 사라져가지고 이용 가치가 떨어진 마당에 그런 독립군을 더 이상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소련군에 편입시켜서 운용하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더 유용한 일입니다. 소련 측은 고려혁명군을 비롯한 기존의 한인 독립군들을 만주 간도로 돌아가는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르쿠츠크, 즉 시베리아 내륙으로 옮긴 뒤 소련군으로 재편성해요. 이때 홍범도 장군도 소련군 대대장으로 그 직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상당수를 제대 조치합니다. 고려혁명군만 해산한 게 아니라요, 고려공산당도 해체해버립니다, 이때. 그러니까 니네들 개파 싸움, 바꿔 싸움 한 거 못 봐주겠다, 그 말이잖아. 2년 후 1925년에 박헌영이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이 설립되면서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서막이 제대로 열린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고려혁명군이 해산되면서 소련군에 남을 사람은 남고 군복을 벗고 소련 땅에 정착할 사람은 정착하고, 특히 좀 나이 많은 이제 독립군들은 그렇게 했다. 만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고려혁명군 출신의 숙달된 인원들이 만주 독립군을 새롭게 결성함으로써 1930년대 만주 간도의 무장 독립투쟁은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보세요. 1930년대 조선혁명군, 양세봉, 한국독립군, 지청천, 뭐 전투들 쫙 나오죠. 아니 뭐 어떤 놈이 1921년에 자유시 참변 때문에 한인 무장투쟁이 씨가 말랐대? 어떤 새끼야 그래? 아니 그럼 이 전투들은 뭐 언제든 끌고 싸웠습니까? 저기 1930년대에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대활약을 했던 지청천 장군이 고려혁명군의 군사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어요. 자, 7번.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 건국의 한 일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건국은커녕 광복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께 당신이 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그게 가장 큰 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1909년에 의거한 안중근 의사, 1919년에 3.1운동 나간 유관순 열사, 1932년에 의거한 윤봉길 의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한 게 뭡니까? 장개석의 국민정부를 따라 도망다니기 바빴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본군하고 맞짱 한번 못 떠본 광복군은 뭘 한 게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에 정통이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거저 독립했습니까? 미군이 도와주는 바람에 독립한 그거밖에 없습니까? 이런 주장은요, 구한말 이래 민족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는 폐악질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구한말 의병항쟁으로 시작했어요. 인생의 절반은 항일 무장투쟁에, 나머지 절반은 고려인 동포들을 보살피는 데 바친 애국자이십니다. 그 삶 전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념이었어요. 이러한 분들의 헌신이 모여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그런 자들은 누가 건져준 대한민국에 사는 겁니까? 홍범도 장군은 스탈린이 집권한 후 핍박을 받아 동포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어요.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에 정착했고 고려극장 수의장으로 그리고 농사꾼으로 말년을 보내다가 1943년 광복을 2년 앞두고 별세하실 때까지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으로 지내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파들 주장처럼 독립군을 학살한 악질 공산주의자였다면 이런 동포들의 존경과 지지는 불가능해요. 심지어 장군의 고향인 평양이 있는 북한으로의 유해 봉환도 고려인 동포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북한도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 그걸 카자흐스탄 동포들이 반대했어요. 같은 독립군 영웅이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만주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 악명이 높고 존경받지 못했던 김자진 장군과 비교해 볼 때 홍범도 장군은 인생 전체가 그분을 증명합니다. 백마를 타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누비던 또 하나의 독립군 영웅인 김경천 장군, 진짜 김일성 장군도
1942년 소련의 코트라스 강제 수용소에서 참혹한 처우를 맞았습니다. 그나마 홍범도 장군이 동포들과 만년을 함께한 것은 그분께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서 작성한 신상명세서인데 목적과 소망을 쓰는 란에 뭐라 써? 고려 독립이라 쓰셨어요. 한평생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있어 문제라고 한다면 이미 홍 장군의 당대에 함께했고 서거 후 지금까지 유해를 정성껏 모셨던 카자흐스탄 동포들을 무시하고 굳이 억지로 유해를 봉환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선전용으로 쓰려 한 문재인이 문제야. 하지만 문재인이 정중히 모신다는 이유로 항일 영웅을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폐악하게 모독하는 보수 우파라는 자들은 대체 뭡니까? 사실로 따지자면 이미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 공로 훈장이 수여됐어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을 읽을 때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추진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셨던 2016년에 신형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 명명했죠. 유해 봉환을 성사시킨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모든 국제를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러니 보수파들이 국민들에게 욕을 처먹고 외면당하는 겁니다. 이따위 역사인식으로 무슨 명함을 내밀 것이고 꼴같이 하는 정치 논리에 빠져 민족 영웅을 손가락질하는 건 대체 누구한테서 배워 처먹은 예의본들입니까? 김경천 장군의 따님 되시는 분인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냐죠.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친 애국자를 그 나라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울 것입니까? 본 개시탐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항일 독립군의 후예인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으로서 홍범도 장군님의 귀국을 진심으로 경하드리고 자랑스러운 독립군 대장으로 애국자로 장군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격동의 세월, 기나긴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자유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